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전원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집을 지으려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바로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까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잡아야 하고, 건축 비용 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비용을 꼼꼼하게 체크하고서 예산을 수립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소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풍문이나 개인적인 경험담보다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실제 집을 지으려 할 때부터 건축 비용으로 예상하고 생각한 금액 외에 별도의 여러 가지 비용이 반드시 소요되게 됩니다. 특히 현재 건축비는 2019년 말부터 매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일반적인 건축비의 상승폭인 5%대를 넘어서 그야말로 폭등한 탓에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의 경험이나 온라인상의 낚시성의 비용을 참고 삼아서는 곤란하다는 전제를 깔고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30평 전원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략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16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참고용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예정지가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150평을 매입해서 직영공사로 연면적 30평 전원주택을 신축한다는 가정하에서 각종 재비용을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매입 비용입니다. 어떤 종류의 건물이든 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값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으로 가정을 해봅니다. 150평의 토지를 평당 100만원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1억 5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토지를 사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지방세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대지인 경우에는 4.6%의 세금이 발생합니다만 그 밖의 땅일 경우에는 기준 구입 비용의 3.4%입니다. 토지 취득 비용이 1억 5천이니까 3.4%이면 510만원의 취등록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측량 비용입니다. 어떤 목적의 땅이든 간에 토지를 사게 된다면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남의 집이나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등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경계 지점을 명확히 알아야 집터를 제대로 잡고 배치를 설계 도면대로 정확하게 앉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 복원 측량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비용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 나지만 대략 100여만 원이 덜 들어가게 됩니다. 땅의 크기와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있는 이 측량을 할 때는 웬만하면 인접 토지의 주인을 입회시켜서 함께 측량을 참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웃 간의 시비 소재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목 인허가비와 건축 인허가비입니다. 집 지을 땅이 대지가 아닌 전이나 답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과 개발 행위 허가, 성토나 절토, 옹벽과 석축 등의 구조물 공사와 배수로 등을 설계하는 토목 설계 및 토목 인허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토지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3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토지 상태가 양호하다는 가정하에서 대략 400만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토지 인허가와 동시에 건축 인허가도 함께 복합민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건축주를 대신해서 건축사가 세움토를 통해 집을 짓겠다는 허가나 신고를 하는 절차로서 흔히 대관 업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건축 인허가비입니다. 구조 계산 비용과 현장 관리인 선임까지, 그리고
사용 승인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비용은 지역마다 건축사 사무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 평당 20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 설계 비용입니다. 앞에 네 가지의 비용을 들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건축 행위죠.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 도면을 그리고 배치도와 평면도, 입단면도 등을 제작하는 건축 설계 도면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건축 구조나 연면적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도 설계비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대략 평당 1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45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30평이 넘으면 감리비가 추가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농지 전용 부담금입니다. 논이나 밭에 집을 짓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0%의 비용이 부담금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비싼 땅이라 하더라도 한도액은 제곱미터당 최대 5만 원입니다. 일단 최고치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742만 5천 원입니다.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해야지 건축 허가가 납니다. 일곱 번째는 산재보험료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산재보험 가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착공신고서를 승인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총 공사비 중에서 노무비 부분을 두고 산정을 하는데 건축공사비가 1억 8천이니까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노무비는 30% 정도입니다. 그 노무비의 3.79%를 책정하게 되는데 노무비가 5,4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략 산재보험료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여덟 번째는 토목공사비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평평해야 합니다. 지목이 논이나 밭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평탄 작업만 할 수도 있고 성토나 절토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옹벽이나 석축 등의 구조물 공사와 배관 배수 등의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땅의 상태가 좋다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당 5만 원을 가정한다면 750만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예비 건축주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자 오늘의 가장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건축 공사비입니다. 흔히 평당 공사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각가을이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 소재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얘기할 거리는 많기는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재비 폭등과 노무비 상승을 감안해서 대략 600만 원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30평에 600만 원이면 1억 8천입니다. 이건 순수 건축비라고 분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 3편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열 번째는 부대공사 비용입니다. 싱크대와 붙박이장 등의 가구와 데크, 마당 포장, 담장과 대문, 간단한 조경, 그리고 폐기물 처리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대략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1번째는 기반시설 인입비입니다. 이 내용은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습니다. 건축공사 착공 시에 전기 인입과 상수도나 지하수 인입, 정화조나 인버터 매놀 등을 시공하게 됩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입주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많겠지만 대략 1,00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12번째는 집을 다 짓고 나서 지자체에 내야 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가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할 때 세금을 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취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취득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사비의 2% 정도인데요. 공사비가 1억 8천이니까 대략 360만 원입니다. 13번째는 등록세입니다. 집을 다 지었기 때문에 정부기관 공공기록부에 등재하는 등록세인데요. 이건 공사비의 0.8%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대략 140만 원 정도입니다. 14번째는 교육세입니다. 이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29만 원 정도입니다. 15번째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이 세금은 취득세의 10% 정도로 대략 40만 원 안팎입니다. 16번째는 등기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보존 등기비인데요. 이 비용은 건축물 구조체에 따라서 가세 표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세 표준에 따라서 3.6%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16가지 항목으로 토지 150평에 30평 전원주택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비용을 합해보면 대략 4억 2천 안팎입니다. 토지 면적과 건축 구조 방식, 그리고 건축 마감재 등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6가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지를 대략적이라도 알아야 전체 예산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용 외에도 예비 비용으로 10% 정도는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갑자기 목돈을 구하러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직접 부딪혀 보면 일부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비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